부흥고 2 오늘 생지문 가지고 수업을 할 거고요. 두 번째 바퀴는 아무것도 필기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바로바로 튀어나올 수 있게끔 연습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이 오늘 드린 생지문, 그 다음에 독보 테스트, 생지문은 공부용, 독보 테스트랑 변형 문제 드린 거 그거 가지고 이제 숙제로 다음 주 토요일까지, 이번 주 토요일까지, 다음 시간까지 해오시면 되고,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주 토요일하고 이번 주 일요일 오후 4시입니다. 직보가. 4시부터 7시까지 아마 평총고랑 더블링이 될 것 같아.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는 시간은 한 2시간 정도 보고 이제 그때 남은 수업 4지문 정도가 될 거고 그거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 토요일도 6지문 할 거예요. 그리고 4시였구나. 쌤이 아까 6~5라고 했는데 그래서 4지문 마저 수업하고 그 다음에 파이널 드리고 그리고 여러분들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월요일 날 시험 끝나고요. 첫날이지 시험 끝나고 시험지 갖고 오셔도 돼요. 1시까지 오시면 선생님이 그 학원에서 대기하고 있겠습니다. 월요일 날. 그래서 오셔서 두 번째 날 뭐 보니? 직보? 두 번째 날 화요일 날 보는 시험이 뭐야? 하고? 문과는? 여기 문과? 이거 다 이과야 여기? 두 번째 날은 뭐 그럼 메인 과목은 없네? 탐구 말고는? 그치? 그럼 학원가 오실 일 있으세요? 두 번째 날은 없어요? 세 번째 날도 좋으니까 시험지 갖고 한번 와주세요. 오고 한번 잘 보도록 합시다. 오케이. 오늘하고 이제 3타임밖에 안 남았습니다. 오늘 포함해서. 그래서 마무리 잘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1번 질문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1번. 자, 21번은 차의 예시를 통해서 리더에 가지고 있어야 될 어떤 모습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부분이죠. 그렇죠? 워크북 뺏을까? 워크북 다 반납할까? 반납하고 이따 테스트 볼 때 할까? 지금 집중 못하는 것 같은데. 워크북 거둘게요. 다 앞으로 거둡시다. 어차피 수업하면서 베껴서 쓸 수도 있으니까 이따 테스트 볼 때 하도록 합시다. 앞으로 거두세요. 이름 쓰세요. 이름. 이름 쓰고 요거 20번이구나. 이름 써서 앞으로 거둡시다. 자, 됐나? 자, 21번입니다. 21번 다 같이 펴두시고요. 시작하도록 할게요. 혹시 여러분들 20번부터 돼 있나요? 아니죠? 21번 다시 한번 펴도록 합시다. 자, 21번은 4개의 문장으로 이루어진 하나의 문단인데 문장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내용은 어렵지 않아. 부의 기준은 상대적이기 때문에 상대적이다라는 건 뭐가 있어야 되냐? 기준치가 있어야 되는 거야. 얻고자 하는 기대치가 기준이 되어야 그 이후에 얻는 것에 대한 기쁨이 뭔지, 만족이 뭔지를 알 수 있는 거야. 그냥 무턱대고 너 얼마 필요해? 300억! 이거는 분모가 없는 분자만 얘기하는 꼴과 마찬가지다.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에서 부의 기준은 상대적이라 사람들마다 다 다르다. 요것만 기준으로 잡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if not impossible. 불가능하지는 않겠지만 어려워요. 뭐 하는 것이? 정의를 내리는 것이. 뭐를? define. limits. which 어떤 한계? 우리 이성이 impose on the desire for wealth. 불하는 바램에 부과할 수 있는, 불하는 바램에 부과해야만 하는 그런 한계치를 정의 내리기는 되게 어려워요. 글자 그대로입니다. 부의 바램을 이성적인 것이 부과하기에는 그 한계치를 정의하기가 어렵다. 다시 말해, 뭐 때문에? There is no absolute definite amount of wealth. 이 부라는 것에 절대적이고 정해져 있는 양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for 다음에 지금 주어 동사 있는 패턴이니까 because의 의미로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for은. 즉, 부는 부인데 어떤 부? wealth which will satisfy a man. 한 사람을 만족시켜 줄 만한 부의 양이 절대적이거나 정해진 기준은 없기 때문에 이 부라는 것의 바람에 이성적인 것이 부가할 수 있는 어떤 그 한계치를 규정하기란 굉장히 어려운 것이다. 사람마다 기준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떻다? 부의 어떤 정해진 어떤 그 양의 기준을 부과하기는 어려운 것이다. 첫 문장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얘가 사실상 주제문이었고요. 자, 2번 문장도 마찬가지야. 그 양. 여기서 말하는 그 양은 어떤 양이야, 얘들아? 이성이 부에 대한 바람을 부과해야 되는 양, 혹은 한 사람을 만족시켜야 될 그 부의 양이라는 건 relative하다. 이 구구절절이 어렵게 1번 문장에서 말하는 걸 딱 한 단어로 요약해서 말합니다. 그 단어 누구? 상대적이다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왜? 상대적이다라는 말은 앞에서 얘기했었던 그 절대적이다라는 말이 무슨 어야? 반의어 관계인 거야. 오케이? 그러면 절대적이지 않다 equal 상대적이다. 오케이? 이렇게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게 어느 정도로 상대적이냐면 just so much as will maintain proportion between what he wants, 그가 원하는 것과 what he gets, 그가 얻게 되는 것 사이에서의 어떤 비율을 유지할 정도로 그 양이 만족시켜줄 양이 상대적인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고자 하는 양과 그리고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의 비율에 맞춰서 상대적인 거야. 그냥 무턱대고 분자만 얘기해서 막 500억, 600억, 1조 필요해요. 이게 부의 기준이 아니라 내가 얻고자 하는 양이 있는데 그 얻고자 하는 양을 기준으로 해서 내가 원하는 양, 그게 이제 부의 만족도를 척도로 얘기하는 거지. 무슨 얘기인지 알겠니? 오케이? 그래서 그가 원하는 것과 그가 얻고자 하는 것 사이에서의 비율을 유지할 정도로만 그 정도로 상대적인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걸 풀어서 얘기한 게 이겁니다. 왜냐하면 또 이 투부정사가 길게 보면 본동사 어디니 얘들아? is 본동사 여기 있었어요. 측정하는 것은 무의미해. 뭘 측정해 얘들아? 한 사람의 행복을 측정하는 거야. 근데 오직 뭐에 의해서만? 그가 얻게 되는 것으로만 그 사람의 행복을 측정하는 것은 뭐가 아니라 and not so by he expect to get. 그가 얻고자 기대되어지는 것, 그가 얻어야 될 것, 얻고자 하는 것, 얻고자 기대되어지는 것에 의해서가 아니라 얻는 것에만 오로지 그의 행복을 측정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 없다? 없다. 다시, 그럼 뭐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뭐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그가 얻고자 기대되는 것 대비 그가 얻는 것이 분수 비율로 나타내줘야 그 사람의 행복을 측정할 수 있다 이 말인 거야. 다시, 얻고자 기대되어지는 것에 대비해서 그 비율로 그가 실제로 얻게 되는 것에 의해서 행복이 측정되어야 하는데 그가 얻는 것에만 그의 행복이 측정이 된다면 그건 의미가 있다 없다? 없다 얘기하는 거야. 됐니? 얻는 것 가지고만 얘기하면 의미가 없다. 그지? 뭐만큼이나 의미가 없어? To try, 시도하고 to express, 나타내려고 하는 것만큼이나 의미가 없어. 뭐를? 분수를. 근데 어떤 분수야 얘들아? Which shall have, 가지게 돼. 뭐를? 분자를 가지고 있는데 no, 분모를 가지고 있지는 않는 그런 분수를 나타내려 시도하려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어떻다? 무의미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 말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마다의 부의 기준이라는 것은 결국 뭐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다? 절대적으로 내가 얻는 것이 행복의 부의 기준이 아니라, 오케이? 결국 내가 얻고자 예상되어지는 것, 기대되어지는 것을 기반으로 해서 내가 그 위에서 얻는 것을 얻어야 그게 행복의 척도가 될 수 있다 이거야. 됐습니까? 아이 그렇지. 뭐 수백억, 수천억 그냥 밑도 끝도 없이 그냥 많은 돈을 얻으면 행복할 수도 있겠지. 그지? 할 수도 있는데 내가 가진 걸 기반으로,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을 기반으로 해야 그걸 기준으로 내가 얻는 것에
행복이 나타내 줄 수 있다. 이 말인 겁니다. 그래서 그거의 요 두 번째 문장에 2-2번 문장이라고 해야 되나요? 2번 문장이 두 개의 문장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두 번째에 있는 문장을 기준으로 해서 부연 설명한 게 3번 문장입니다. 한 사람은 절대로 느낄 수 없어. 뭐를? 뭔가의 상실감을 느낄 수 없어. 그 뭔가가 어떤 거야? 여기 생지문. The loss of things인데 어떤 거? Which it never occurs to him ask for. 그에게 요구되어지지 않을, 그가 요구하도록 발생하지 않을 그런 것들에 대한 상실감은 느끼지 못할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그가 요구해야 될 것이 기대받도록, 얻도록 기대되어지는 그 분모값 아니겠어? 그러니까 분모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가 요구하지도 않은, 요구하는 것을 발생하지도 않을 뭔가의 상실감은 느끼지 못할 거야. 왜? He just as happy. 그는 행복하니까. Without them. 그것들 없이도 그는 충분히 행복하니까. 행복하니까 거기에 대한 상실감도 없을 거야. 하지만 반면에 또 다른 사람은 어떤 사람인데 who may have 100 times as much 100배만큼이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을지 모르는 또 다른 사람은 feels miserable. 그 사람은 앞 사람보다 100배는 더 많이 가지고 있는데도 비참함을 느낄 거래. miserable함을 느낄 거래. 왜? He has got the one thing. 그는 한 가지를 얻지 못했기 때문에. 이건 결국 뭘 얘기하기 위함이야? 상대성을 말하기 위함인 거야. 오케이? he wants. 그가 원하는 그 단 한 가지를 얻지 못했기 때문에 비참함을 느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In fact, 이제 마지막 문장 어렵지 않았죠? 앞의 문장 강조문이었습니다. 실제로 모든 사람들이 자신만의 뭘 가지고 있다? 지평선을 가지고 있다. 자신만의 지평선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결국 상대적인 것이다. 각자의 상대성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라는 거죠. 야, 솔직히 말해봐. 세뱃돈 받는 것도 솔직히 내가 얻고자 하는 기대값이 있잖아. 솔직히. 내가 뭐 양가댁 다 갔을 때 혹은 뭐 친가댁만 갔을 때 외가댁만 갔을 때 그때 우리 아버지 어머니의 형제가 몇 분 계시니까 어느 분은 또 잘 살고 어느 분은 조금 뭐 그럭저럭 사시고 막 이런 그 니네들도 그 얻고자 하는 기대치가 있을 거 아니야. 그 기대치가 있어야 그거 대비해서 실제 얻는 것이 딱 얻어졌을 때 그때 만족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니야. 뭔 말인지 알겠지? 그냥 다짜고짜 이번 설날에 한 세뱃돈으로 5억 받나? 이런 말도 안 되는 기대는 없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행복이라는 기대, 부에 대한 기대가 막연한 내 전 재산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얻고자 기대되어지는 것을 바탕으로, 밑바탕으로 그 위에 내가 얻어지는 것이 그에 대한 부의 기준이 되는 것이다. 라는 기회. 그래서 사람들마다 그 지평선도 다 죄다 다를 거야. 친구들도 다 다르잖아. 그치? 잘 사는 애, 뭐 그럭저럭 사는 애, 너무나 다 다양하기 때문에 뭐 내가 또 그 집안들, 가족들 작은 아버지가 뭐 어떤 재산을 갖고 있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 그치? 그리고요, 그 사람은요, will expect, 기대할 거야. as much as, 뭐만큼이나, he thinks, 그가 생각하기에 it is impossible for him to get. 그가 얻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할 정도만큼이나 그만큼만 기대하게 될 거야. 라는 얘기인 거야. 오케이? 내가 이번 설날에 가서 얼마 받겠다. 이런 거. 그 기준이 분모가 될 수 있는 거죠. 그 분모분의 분자를 받아야 부의 기준이 형성될 수 있는 것이다. 와, 이 네 문장으로 이루어졌지만 지금 넘버링 되어 있는 한 2번 같은 경우는 문장이 2개고요. 3번도 사실상 3, 4번도 마찬가지죠. 그죠? 문장이 원체 길었던 글의 내용이었으니까 여러분들 쓰는 연습은 이건 1, 2, 3, 4번 다 하셔도 무방합니다. 1번은 주제문이라서 2번은 그걸 좀 어렵게 풀어서 쓴 말이라서 3번은 그 2번에 대한 예시 4번은 그 전체 글에 대한 마무리글. 그러니까 4개의 문장이 넘버링 되어 있는 4개의 문장이 전부 다 서술형 나오기에 너무 좋은 문제예요.
사실 21번은 무조건 나와야 된다고 쌤은 생각합니다. 애들의 이해도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알아두시고 22번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어려운 내용은 아니니까 어휘적인 걸로만 갑시다. 아, 참. 선생님이 요 근래 밤에 너무 더워가지고 선풍기를 쐬고 잤는데 이거 니네도 조심해야 돼. 에어컨 안 틀고 선풍기만 직방으로 맞았거든? 너무 더워서 선풍기를 틀어놓고 그냥 발 밑에다 틀어놓고 이렇게 밑에 발 밑에서 이렇게 올라오도록 틀고 잤는데 목하고 코가 지금 감기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너희들 조심하세요. 알겠죠? 왜냐면 시험 기간 다 됐는데 꼭 직보 때 아프고 막 감기 걸리고 이러면 골치 아프니까 그래 차라리 마스크 같은 거 쓰고 다녀. 가습기 효과 있으니까. 자, all the restaurants. 자, 모든 레스토랑들은 다 사용하고 있어. 뭐를? 신중하게 선택된 단어들을. 뭘 불러일으킬? Vivid mental image of delicious food and rich dessert. 맛있는 음식과 풍요로운 어떤 디저트의 어떤 생생한 정신적 이미지를 불러일으킬 신중하게 선택된 단어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라는 거야. 뭐 하기 위해서? In order to draw, 이끌기 위해서 잠재적인 소비자들을 어디로? 자기네 establishment, 가게로. 그치? 자기네 어떤 특정 가게 쪽으로 그 잠재적 소비자들을 draw, 이끌기 위해서 생생하게 전달하는 단어들, 신중하게 선택된 단어들 사용하게 된다. 문장구조상 첫 번째, 여기서 나온 투부정사는 앞에 있는 words를 꾸며주는 수식어라고 생각해 주세요. 왜냐하면 목적이 여기 in order to로 나왔기 때문에 얘는 형용사로 보시는 게 좀 더 낫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 잠재적 소비자들을 이끌기 위해서. 여기서 to는 전치사 to입니다. 얘는 목적의 부사의 to고요. 정리해 두시고. Just like the restaurant. 레스토랑처럼 자연도 has its own dining establishment. 자신들만의 가게들을 가지고 있어요. 자연도 가게가 있대. In a fashion similar, in a fashion은 in a way야, way. 방식으로. 뭐와 유사한 방식으로? Similar to의 to도 전치사입니다. 레스토랑의 financial dependence upon drawing in many customers. 많은 소비자들을 이끄는 것에 뭐하는? 의존하는 재정적 의존성. 가계의 재정적 의존성과 마찬가지인 방식으로 이렇게 가야죠. 그렇죠. 가게가 아까 누구요? 잠재적인 소비자들을 이끌기 위해서 생생한 이 이미지를 불러일으킬 단어들을 사용한댔잖아. 그래서 레스토랑의 재정적 의존성, 그런 많은 소비자들을 이끄는 것으로부터 생기게 되는 재정적 의존성과 마찬가지인 방식으로 레스토랑은요, natural world, 자연 세계에서의 레스토랑들은 must also attract potential diners. 잠재적인 식사하는 분들을 어떻게 해야 돼? 또한 이끌어야만 합니다. 그 가게가 뭐래 얘들아? 꽃이래, 꽃. 오케이? 뭐 하기 위해서? 여기에서 투부정사도 목적입니다. 샘플이니까 맛보게 하기 위해서. 오케이? 맛보게 하기 위해서. 뭐를? 그들의 식사들을 맛보게 하기 위해서 잠재적인 식사가들을 매료시켜야만 합니다. 이런 뜻입니다. In the natural world, 자, 자연적 세계에서는요, there are no neon signs or flash words. 자, 어떤 네온 사인도 존재하지 않고요. 화려한 말들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앞에서 쓰인 레스토랑과는 다르게 얘네들은 그런 거 없어요. 그리고 전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뒤에 투부정사 나오는데 이거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니네가 직접 써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 우리가 보통 이니치 하게 되면 뒤에 완전한 구조의 문장 패턴이 앞에 명사를 수식해줘야 되는 형용사적 용법인데 뒤에 주어, 동사, 목적어나 보어와 같은 완전한 문장을 취해야 돼.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왜 투부정사가 형성되냐? 요 앞에 있는 선행사인 명사와 관계대명사의 첫 시작하는 주어가 서로 동일할 때에는 이 주어를 없앤 뒤에 나온 동사에다가 뭐를 붙인다? to를 붙이면 되는 거야.
이 말 이해되겠어? 요게 하나의 어법이에요, 어법. 알겠죠? 그러다 보니까 니네가 어떤 모양을 보게 돼? 이니치 다음에 투부정사 뒤에 완전한 문장. 주어가 빠진 형태. 그래서 그냥 자연스럽게 뭐 하면 돼? 투동사 할 명사라고 자연스럽게 해석하시면 된다고 했어. 이거는 여러분들 주어진 단어의 배열로 나오게 됐을 때 문장이 나오게 되면 문장 패턴으로 써야 되고요. 투부정사밖에 없으면 투부정사 패턴으로 지금처럼 쓰셔야 돼요. 이건 별표 쳐두시고. 니온 사인이나 플래시 워즈가 없어. 그 니온 사인과 플래시 워즈가 원래 뭐 하는데? 마케트 하잖아. 현수야, 여기 있는 주어가 그러니까 뭐야? 니온 사인 or 플래시 워즈인 거야. 오케이? 얘네들이 마케트 할 뭐를, 누구를? 잠재적인 식사. 누구에게? 배고픈 동물들에게 그런 잠재적인 어떤 식사를 팔아줄. 마케트하는 거 판다고 하자. 판다. 오케이? 그런 걸 팔아줄 화려한 말이나 니온 사인 것들이 자연세계에는 존재하지 않아요. 요거죠. 그러면 뭐 가지고 해야 되겠어? 이러한 레스토랑, 즉 꽃들은요. That I'm referring to까지. refer to의 to는 전치사야. 뒤에 목적어 빠진 겁니다. 여기 목적격 관계대명사 내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레스토랑은 바로 뭐다? Words 위에 올라오고 전 세계의 뭐? 꽃을 얘기하는 것이다. Flowers. 내가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레스토랑은 바로 전 세계의 꽃들인데, 꽃들이며 잠재적인 고객들은 다 누구야? 호스트 오브. 누구? 생명체들이다. 이 생명체들은 어떤 생명체들? busy flowers. 뭐 하기 위해서? 꿀물이나 다른 가치 있는 자원 같은 것들을 obtain, 얻기 위해서 꽃들을 방문하는 다수의 생명체들이다. 이 that은 주격 관계대명사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네요. 오케이? 그래서 instead of ing 하는 것 대신에 뭐 written word나 neon sign을 사용하는 것 대신에 꽃들은요 advertise, 광고, 홍보를 합니다. 자신들의 식사, 제공거리들을요 just as effectively, 효율적으로 뭘 사용하면서? 냄새라는 언어를 사용하면서 효율적으로 식사를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네요. 자, 여기서도 앞서 말씀드린 요 인위치 다음에 나온 투부정사의 어법 포인트 좀 잘 살리시고 내용 파악은 뭐 어렵지 않으니까 요 정도로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23번 좀만 기운 냅시다. $1,000, $1,100 다 기억하실 겁니다. 그렇죠? 여기에서 핵심어가 있어. 핵심어가 뭐니? inconsistency, 비일관성. 오케이? 뭐 때문에 생긴 비일관성이야? 지금, 즉시. 이 말 때문에 생기게 된 결과, 선택의 결과의 비일관성이야. 오케이? 필자는 여기에서 또 주요 단어를 하나 얘기하고 있다. 현명한 선택은 결국 12개월, 13개월이 됐던 한 달 뒤 지금이 됐던 현명한 선택은 무조건 뭐야? $1,100를 고르는 게 무조건 현명한 선택인 거야. 오케이? 근데 요 마지막 문장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지? 감정의 이자율이 높아진다 그랬어. 그거 함축적 의미 추론으로 무조건 나온다고 했지. 감정의 이자율이 높아진다는 건 무슨 얘기야? 아니야. 윤준아. 감정의... 미안해. 너 자꾸 그런 표정 짓지 마. 알았어? 왜 자꾸 검은 자가 없어져? 다시. 감정의 이자율이 높아진다는 게 무슨 얘기야? 비합리적인 선택을 한다는 얘기랑 똑같은 거야. 이 글에서는. 알겠지? 이따 한번 볼게요. Would you rather receive $1,000 in a year? 1년 안에 $1,000 받으실래요? 1년하고도 months 뒤에 $1,100 받으실래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옵션의 동사 형태, opt입니다. 선택할 것입니다. opt for. 뭐를 선택해? larger sum. 즉 $1,100 선택한다는 얘기죠. 더 큰 수를 in 13 months, 13개월 만에 더 큰 수를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즉, 이 말은 의문문이 아니라고 했어, 얘들아. 강조문이야. 왜? 당연히 larger sum을 선택할 이유는 이것 때문 아니겠어요? 라고 니네한테 강조하는 거야. 어디 가서 will you find, 네가 찾겠습니까? 한 달 이자율이 10%인 걸 어디 가서 찾겠습니까? 이 말인 거야.
그러니까 10% 같은 이자율은 없다. 그러니까 무조건 $1,100 고르는 게 맞다라는 걸 강조하는 문장이었죠. 여기서도 $1,100 고르는 걸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wise choice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it is 앞에 생략. 그것은 현명한 선택이야. 왜냐하면 이자가 compensate 너를 보상해 줄 거거든. 어떻게? generously for any risk you face. 네가 직면하게 될 그 어떤 손실에 대해서 후하게, generously 하게, 관대하게 전부 다 그걸 보상해 줄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선택, 뭐야? 현명한 선택인 거야. 네가 한 달 동안 $1,000를 못 받아가지고 생기게 될 그 모든 불이익 같은 거 누가 다? 네가 직면하게 될 그런 불이익 다 그 $100, 추가 $100가 형서봐 추가 $100가 다 보상해 주게 될 거야. 오케이? By ing 뭐 함으로써? By waiting the extra few weeks. 몇 주? 4주. 한 달 정도. 그지? 그 4주 정도, 추가 4주 정도의 몇 주 정도를 기다림으로써 네가 직면하게 될 그 모든 리스크를 다 뭐 해줄 거야? compensate you. 너를 보상해 주게 될 거야. 그 정도로 후한 이자율인 거야. 그럼 1, 2, 3번 문장은 전적으로 $1,100가 무조건 현명한 선택. 좋은 선택이야. 게이드. 오케이? 자, 근데 second question. 두 번째 질문을 해볼게요. 너는 오늘 $1,000 캐시로 받으실래요? on the table. 지금 협상 테이블에서. 아니면 한 달 뒤에 $1,100를 받으실래요? 12, 13개월이냐 지금 한 달이냐 차이지 한 달 이자율은 똑같습니다. 그죠? 자, if you think 만약 네가 like most people 좋아하다 아니야. 네가 다른 사람들처럼 생각한다면 you will take 1,000 right away. 이 $1,000를 지금 즉시 선택하게 될 것이다. 벌써 선택권이 달라졌다. 원래는 larger sum을 선택한다고 12, 13개월에서 얘기했는데 바로 즉시 $1,000를 받겠다라는 한 달 뒤가 아닌. 그지? 지금 서로 선택권이 어때 얘들아? 달라 선택이. 왜 달라? 이건 놀라운 일이지. 다르니까. 왜? 둘 다 12, 13개월이든 지금 한 달 뒤든 만약 네가 hold out for just a month longer 네가 한 달만 단지 한 달 동안만 조금 더 hold out 잠깐 멈추게 되면 기다리게 되면 you get $100 more. 너 $100 더 받는데. 이거 놀라운 일 아니야? 12, 13개월은 13개월 때 받는다면서 왜 지금 줄까 한 달 뒤에 줄까는 지금 받냐 이 말이야. 그지? 왜? $1,100 자체가 Y 초이스인데 한 달 뒤면 $100 더 받을 것을 그래서 필자는 여기서 뭐라고 하고 있는 거야? 놀랍다고 한 거야. 왜? 현명한 선택을 저버렸으니까. 그 이유도 설명을 해주죠. 첫 번째 경우는 단순해요. 충분히 단순해. You figure. 넌 이렇게 생각하겠지. I've already waited 12 months. 나 이미 12개월을 기다렸잖아. What's one more? 한 달 그거 더 못 기다려? 이런 생각 할 수 있을 거야. 첫 번째 경우에는. Not in the second case. 근데 두 번째 경우는 아니야. Introduction of now. 지금이라는 것에 대한 도입이 지금 $1,000 줄게 라는 것이 오형식 목적어 목적격보 투부정사만 취하는 동사야. 동사 모양 잘 챙겨두시고 이따 동사형도 있습니다. Make inconsistent decision. 요거 별표 이 단어 중요할 수밖에 없겠죠? 핵심어 중에 하나입니다. 비일관적인 그 선택을 결정을 하도록 야기시킨 거라고. 여기서 말하는 비일관성은 뭘 얘기하면 됐어? 똑같이 한 달 이자율이 $100, 즉 10%를 더 주는데도 현명한 선택을 하지 못하게 된다 이 말인 거야. 왜? now라는 도입 자체 때문에. 이해되시겠어요? 그걸 여러분들이 잡아두시고 다 왔어. 좀만 힘내 얘들아. 자, 과학은 이것을 이 현상을 뭐라고 부른다? 하이퍼볼릭 디스카운트라고 부르는데 용어 그래서 용어는 중요하지 않아요. 범준아 다 왔어. 요거 별표 니네가 무조건 써야 돼 이거. 더비더비 알겠니? 무조건 더비더비 써야 돼 이거. 더비더비 안 쓰면 못 쓰면 바보. 오늘 이거 세 지문 중에 아니야 6지문이지. 요 전반부 세 지문은 요거 하나. 요게 핵심어야. 알겠어? 아까 그 21번에 1, 2, 3, 4번 문장은 다 중요하지만 얘는 무조건이야 무조건. 얘 안 나오면 진짜 선생 안 내실 수도 있죠. 근데
이거 진짜, 이거 쌩까면 진짜 이거 선생님이고. 자, 계속해서, 더 얘기는 하자. 더비야. 여기 있다. and 더비 하나 더. and가 기준이 아니랬어, 얘들아. 항상 더비의 기준은 누가 기준? 이거 쓸 때도 니네 잊지 마. 원인과 결과의 기준은 누구라고 했어? 컴마라고 했어, 얘들아. 컴마. 그치? 컴마가 기준이야. 그러니까 니네가 뭐뭐 하면 할수록 더 뭐뭐하다라는 말을 문장을 쓰려면 그 기준은 컴마가 돼야 돼. 결과 지금 몇 개 쓴 거라고 그래서 and 다음에 더비를 하나 더 쓴 거야. 그래서 원인은 하나고 결과가 두 개인 거야. and가 기준이 아니야. 인과관계는 컴마가 기준입니다. 그럼 다시 한번 봐봐. The closure reward is. 여기서 말하는 closure는 앞에서 얘기한 뭘 얘기하는 거야? Now 어디 있노? now 잘렸나? now에 바로 위에 있었네. 미안. 이걸 얘기하는 거죠. 더 가까워. 네 보상이 더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이게 원인이야. 가까워지면 결과 1. Higher your emotional interest rate rises. 너의 감정적 이자율이 더 높게 올라간 게 된다 이 말인 거예요. 감정적 형서봐. 다 끝났어. 진짜 중요한 거야. 여기 봐. 감정적 이자율이 더 높게 오른다는 게 무슨 말이라고 얘들아? 얘들아, 씹으려봐 빨리. 무슨 결정? 비합리적 결정. Irrational decision. 오케이? Irrational. IR 붙여야 돼. 알겠어? Irrational decision을 하게 된다라는 것과 the more we are willing to 기꺼이 give up 해버린대. 뭘 교환하면서? 그거에 대한 교환으로. 그거가 뭔데? 보상에 대한 교환으로 즉시 받아버리게 된다 이거야. 즉, 뭘 포기한다? $100 받는 거를 기꺼이 포기하게 된다 이 말인 거야. 즉시라는 거 하나가. 그래서 그 두 가지가 감정적 이자율이 높아진다. 현명한 선택을 하지 못하게 된다. 두 번째 $100 추가 보상을 기꺼이 포기한다. 뭐 하면? 보상이 가까워지면. 알겠어요? 그것만 기억합시다. 22번은. 좋습니다. 23번이죠. 좀만 쉬었다가 나머지 세 지문 진행하도록 할게요. 안 추운 자리 알려줄게. 자, 24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부시키기 많이 힘듭니다. 여러분들도 잘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철자 보시고요. 동사형 보시고 워크북 보시고 이렇게 3개 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시간 남으면 동반이어도 있으니까 같이 보세요. 알겠지? 김진우 웃지 마. 이 새끼야, 이 말 할 때 웃지 마. 알았어? 고개 숙이고 웃든지. 아주 그냥 아니 승종이 머리 뒤에서 요만큼만 보이고 이렇게 좋아하고 있어. 지금도 딱 눈만 보여. 왜 승종이 머리 뒤에 그래서 숨고 있어, 왜? 웃으려면 당당하게 웃든지. 알았어? 김진우 알았어? 웃어봐. 웃어봐. 당당하게 웃어. 호쾌하게 인마. 호탕하게. 시작합시다. 김진우는 왜 아무 대답이 없는데 이렇게 타격감이 좋지? 시작합니다. 자, 이 문장 첫 문장부터 좀 센 문장입니다. 형용사입니다. 형용사. of importance는 important의 의미라고 했고 central의 형용사가 얘가 형용사가 되고 important가 돼버리면 형용사를 수식해야 되니까 centrally 부사가 돼야 됩니다. 그 진우야 웃지 말라고. 자꾸 힐끗힐끗 너를 아이 컨택 하는데 자꾸 왜 웃고 있어? 왜 아직도 왜 이렇게 딜레이가 심해? 24번 들어갔잖아. 그치? 매우 중요합니다.
뭐에 의해? Development of handedness. 손 결정. 이 우세손이라고 하죠. 이 우세손의 발달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합니다. 뭐가요? 이 대답이 중요해. 그러니까 우세손의 발달을 이해하려면 이 대답을 알아야 돼. The question of 이 질문에 대한 대답 말이야. 뭐 언제 발달상 언제 it is actually determined 결정되어지는지 실제로 인지 아닌지 whether a child will be left-handed or right-handed 그러니까 아이가 왼손잡이인지 오른손잡이인지를 실제 언제 결정되어지는지에 대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중요합니다. 이 우세손 결정에 있어서의 이해를 하려면 언제 이 아이가 왼손 오른손잡이가 되는지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It was long thought that 얘들아 be thought는 be thought, be said, be believed 전부 다 뭐야? 통념이라고 얘기했지. 그치? 일반적인 생각이야. 일반적인 생각을 얘기해 이런 것들을 통념이라고 얘기하고 그 통념을 바로 however에서 비판을 하게 되면 그 비판이 무슨 글을 했어? 그 글의 주제라고 했어 얘들아. 그게 통념 비판이야. 알겠어? 일반적인 생각은 이래. 우세손 결정이 could only be reliably determined. 전반적으로 결정되어질 수 있다. 언제? 초등학교 때 결정되어질 수 있다고 오랫동안 여겨져 왔어. 언젠데 그때가 아이가 learns, 배우게 되는 거야. 아이가 배우게 될 때야. to write, 쓰는 걸 배우게 될 때인 초등학교 때 결정되어진다라고 오랫동안 여겨져 왔어. 하지만 방금 얘기했던 그 가정은 잘못됐어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렇죠? 방금 얘기한 가정이 잘못됐다라고 한 부연 설명의 4번 문장이 필자가 얘기하고 싶은 내용이네. 실제로 정말로 과학적 연구들이 보여준 게 대디아거든요. 왼손잡이는 is established, 형성돼. 언제? In many children, 많은 아이들에게서 형성돼. 아주 오래전에. elementary school 아주 오래전에. 그러니까 초딩이 될 때 아주 오래전부터 그 아이가 많은 아이들에게서 왼손잡이가 결정되어진다고 과학적 연구가 보여줬어. 그게 언제냐면 흥미롭게도 심지어 뭐 한 뒤에도 birth, before birth in most people. 대부분의 사람들에게서 탄생 이전, 그러니까 태어나기 훨씬 이전서부터도 왼손잡이가 결정되어진다고 연구가 보여주고 있다네. 그럼 필자의 주제는 뭡니까? 우세손 결정의 시기는 언제다? 태어나기 전이다. 그지? 그래서 거기에 대한 우세손이 왼손잡이가 태어나기도 전에도 형성되어진다는 거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실험 내용으로 나옵니다. 앞서 그러한 연구에서 얘가 연결 포인트 손과 팔의 움직임들이 of unborn children in womb 자궁 속에 태어나지 않는 아이들의 그 움직임들이 are recorded, 기록이 되어진 거야. 뭘 사용하면서? ultrasound images, 초음파 사진을 사용하면서 기록이 되어졌던 거야. 그래서 또 디스 테크닉이 초음파 사진을 받고 있으니까 얘 순서로 놓기 굉장히 좋겠죠? 이 초음파 기술을 사용하면서 it was shown, 보여줬어. 네디아가 보여줬어. 네디아를 보여줬어. 명확한 선호도, 뭐에 대한? 오른쪽 팔에 대한 움직임의 명확한 선호도가 존재하더라. 얼마만큼 일찍? 10 weeks after fertilization. 이 수정 후 한 10주 뒤 만큼이나 일찍이 선호도가 존재하더라. 이 말인 거야. 태아가 한 10주밖에 안 됐는데도 내가 어느 쪽 팔을 더 우세적으로 사용할지에 대한 그 선호도가 결정되어진다라고 이 초음파가 보여주었다 이거죠. 그래서 방금 얘기한 이 연구에서 초음파 이미지는 몇 명? 72명의 초음파 아이들의 그 태어나지 않은 아이들의 초음파 사진이 언제? 수정 후 10주 정도 된, 그러니까 태아 한 10주 정도 된 72명의 태어나지 않은 아이들의 초음파 사진들이 were evaluated, 평가되어졌어. 그리고 측정되어지고 85%의 애들이 보여준 거지. 더 많은 움직임을. 뭐에 대한? 오른쪽 팔, 어디보다? 왼쪽 팔보다
오른쪽 팔에 대한 더 많은 움직임을 실제로 보여주게 되었다. 그러면 이 태어나지 않은 아이들의 85%라는 수치는 this number로 받고 있죠. 여기 지시사가 유난히 많이 눈에 띄잖아. 각 문장마다 this technique, this study, this number. 요 5번 문장에도 this 한번 또 썼잖아. 5번 문장에 such studies. 그지? 이런 연결고리들이 너무 명확하기 때문에 얘들아 순서나 삽입 포인트로 놓기 굉장히 좋다 이거야. 앞에 85라는 숫자는 이미 매우 가까워. 뭐와 가깝냐? 대략적인 89.4%의 right-handers among adults. 어른들 사이에서의 오른손잡이들의 수치와 매우 유사한 수치가 된다. 자궁 속에서 이미 85%는 태어난 이후의 어른들의 손잡이인 89의 수치와 유사하다라는 것을 close to의 전치사 to를 사용해서 나타내고 있다까지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글의 제목, 주제 23번, 4번이었죠? 제목은 뭐가 될 수 있다? 우세손 결정의 시계. 너무 좋은 표현이었죠. 그렇죠? 언제 시작되어지는지 시기에 대해서 얘기한 글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29번 한번 연속기로 가볼게요. 원근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다? 뭐다? observation. 오케이? observation이 신중한, carefully 하게 한 observation이 중요하다. careful observation. 예술에서 많은 방법들이 있습니다. 뭘 사용하는? 원근법을 사용하는 많은 방법들이 있습니다. 뭘 얻기 위해서? The illusion of depth. 깊이라는 착시. 실제 깊이가 아니지, 그치? 왜? 우린 2차원 평면에다가 그림을 3차원을 입히는 거야, 원근법은. 오케이? 그러니까 그걸 illusion이라고 표현하는 거야. 요거 비슷한 단어 뭐 있었지, 얘들아? 착시. hallucination 있지, hallucination. 오케이? 환상, illusion, 착시 같은 말입니다. 깊이의 저 착시를 얻기 위해서 또 뭘 포함하여 using color, 색깔도 사용하고요. 그라데이션 되어 있는 흑백값, values는 값입니다. 값. 흑백의 어떤 그라데이션 값들 이런 걸 사용하면서 그리고 정확하게 그림을 그려 subject 그 대상을 by applying rules of geometric system of perspective 이 원근법이라는 기하학적 체계의 법칙들을 적용함으로써 그 물체를 정확하게 그리게 되는 것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이 깊이의 착시를 얻기 위한 원근법 사용에는 많은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포함한다고 했으니까 원근법 표현 1. 색깔을 달리한다. 흑백값을 점차 높이거나 낮춘다. graduate. 그 다음에 정확하게 그 사물을 그린다. 이 세 가지가 원근법, 즉 illusion of depth를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죠? 실제 물건을 그릴 때도 니네 미술 해본 친구 학교에서 이 정도 미술은 정물화 정도는 하지 않니? 캔버스는 아니더라도 사절지 해가지고 하잖아. 그치? 그 앞에 대상 그릴 때 뒤에 있는 물건을 좀 작게 그린다든지 앞에 있는 물건을 상대적으로 크게 그린다든지 해서 이게 앞에 있다 뒤에 있다를 나타내기도 하죠. 그런 어떤 기하학적 시스템의 법칙들을 적용함으로써 이 물체를 정확하게 그리는 것 이런 것들도 결국 이 원근법의 사용의 일환이다. In order to achieve perspective, 이 원근법을 달성하기 위해서는요, you must make a number of observations. 그래, 이거요. 원근법이 있으려면 뭐 해야 된다? 많은 관찰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그렇죠? 빈칸 놓기도 좋겠죠, 그렇죠? 관찰. observation 자체를 빈칸으로 놔도 좋은 문제 될 수 있겠습니다. The forms or objective you draw on the flat surface. 납작한 판 위에다가 네가 그리게 되는 형태와 물체들이 실제로 have depth, 깊이를 가지고 있으며 dimension, 차원을 가지고 있잖아. 실생활에서는, real life에서는 실제 니네가 보고 있는 그 물체와 형태들이 다 깊이를 가지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as you view them, 당신이 그것들을 계속 보고 또 그것들의 모양들과 형태들을 계속 위치에 두게 되면 어디에? drawing surface에 위치에 두게 되면 그리는 장소 위, 즉 캔버스에 그것들을 위치에 두게 됐을 때에 try to represent,
나타내려고 노력하세요. 뭐를? 네디아를. 깊이. 뭘 만들기 위해? 그 사물이 실제처럼 3차원의 입체 모양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서 그 깊이를 나타내려고 노력하세요. 이 말이야. 뭐 하기 위해? 그 물체들을 뭐뭐처럼 보이게 만들기 위해. 사역동사의 목적격 보어 동사 원형이고요. 또 appear는 이형식 동사이기 때문에 뒤에 realistic과 three-dimensional이 형용사로서 보호로 체크가 되고 있는 겁니다. 이 appear의 보호인 거야. 실제로 리얼리스틱하게 만드는 게 아니죠. 그렇게 보이게 만드는 거죠. 그치? 실제 주전자가 있는 것처럼, 뒤에 사과나 배가 있는 것처럼, 꽃이 뒤에 있는 것처럼, 앞에 있는 것처럼 그런 모양들을 잡아가면서 실제처럼 보이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뭐다? represent다.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observation 이 단어의 빈칸을 니네들한테 놓기 좋다라고 말한 이유가 이때 등장을 했으면 그게 다른 동사의 형태로든 동명사의 형태로든 ing, ed 형태로든 뒤에 똑같은 단어가 한 번 언급될 법도 한데 비유 딱 한 번 나오고요. observation을 직접적으로 나타낸 건 이거 한 번뿐입니다. 그래서 쌤은 개인적으로 observation을 빈칸으로 놓기 좋은 단어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다음. 그러니 이렇게 실제처럼 보이게 만들어 3차원처럼 보이게 만든다고. 그러면 오브젝트들이 이 사물들이 나타나게 돼.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게 돼. 여기에서 different 아까는 요 이형식 동사라서 형용사 나온다고 했지만 얘는 지금 몇 형식? 일형식 동사라서 부사 나온 거야. 쌤, 그 차이가 뭐예요? 이형식 동사 뒤에 나온 형용사는 누굴 설명하는 거야? 그 동사의 주어인 목적어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야. 목적어가 실제처럼 보이는 거고 목적어가 3차원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 근데 얘는 무슨 말이야? 누굴 꾸며주는 거야? 동사를 꾸며주고 있는 모양새라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뭘 얘기하고 있는 거야? 다르게 보이는 거야. 사물이 다르게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보이는 형태 자체가 왼절에 따라서 다르게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달라지는 게 아니야. 얘는 그대로 있고 니네가 보는 각도에 따라서 다르게 보이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얘 이형식과 일형식의 차이야. 그러니까 보이다라고 해석하면 조금 더 헷갈리실 거고요. 등장한다, 나타난다로 해석해야 조금 더 이해하기 편하실 거예요. 알겠죠? 뭐 될 때 얘들아? 수동태. 수동분사구문 보여지게 될 때 from various positions. 다양한 각도로부터 보여지게 될 때 그 사물이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게 보일 거야. 걔는 변하지 않아. 내가 여기서 보냐 저기서 보냐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나는 것뿐이야. 그러니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중요해. 형성하는 것이 관점을 딱 형성시켜 두고 and stick with it. 그 각도를 확실하게 고수하는 것, 지키는 것이 그래서 중요할 수밖에 없는 거야. when ing 나왔다 얘들아. 얘들은 분사구문. when viewed도 분사구문. 얘는 ing. 관찰할 때에 하나의 사물을 관찰할 때에 대상을 you see that 너는 깊이를 보게 될 거고 3차원을 보게 될 거야. 그러니 when you draw this subject 이 3차원을 가지고 깊이를 가지고 있는 이 대상을 그릴 때에는 어디에다가 on the flat surface 그 평평한 표면 위에다가 as it appears to the eye 여기에서도 지금 뭐였어? appear 다음에 전치사 명사 나왔으니까 얘 몇 형식? 1형식인 거야. 그러니까 뭐야? 보이다가 아니라 연수야 나타나다. 알겠어? 멍 때리지 마. 네 눈에 보이는 그대로 나타내는 것처럼 그 납작한 판 위에다가 그 대상을 그릴 때에는 you are drawing in perspective. 넌 뭘로 그려야 돼? 원근법의 안에서 그림을 그려야 돼. 라는 거죠. 왜? 실제로 깊이가 있으니까. 3차원의 형태니까. 그래서 원근법은 많은 관찰을 하면서 실제로 그리는 방법. 기하학적 법칙을 사용해서 그 다음에 색깔을 사용해서든 흑백의 값을 그라데이션으로 나타내든 원근법을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하다. 이렇게 정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30번 보도록 할게요.
자, lower price. 낮은 오일 가격. 좋은 거야. 오일 가격이 오르면 나쁜 거야. 그지? 왜냐하면 낮은 오일 가격은 의미하기 때문에 낮은 에너지의 비용을 요구하기 때문에 a production for majority of industry. 대다수의 산업에 있어서의 그 생산 비용이 낮은 에너지 생산 비용을 의미하기 때문에 좋은 거야. 그러니까 생산을 함에 있어서 에너지를 덜 쓰기 때문에. Not least the automobile. 적어도 자동차 산업이나 물류 산업 같은 데에서는 더군다나 이런 것들이 더 좋겠죠. 그죠? 적은 에너지, 오일로 많은 생산을 할 수 있으니까. 2번도 똑같은 내용. 회사가 직접적으로 이익을 취한다고요. 뭐로부터? 그들의 어떤 생산의 비용의 감소로부터. 생산 비용 감소로부터 이익을 얻게 돼. 그리고 제공으로부터 뭐의 제공? 서비스의 제공이나 생산의 제공이나 이런 비용의 감소적인 부분으로서 직접적으로 이득을 회사는 취하게 되겠죠. This, 앞서 말한 것이 has the effect of stimulating of aggregate supply and provides 이렇게 되겠다. Stimulus for growth. 이렇게 총 공급을 자극시켜주는 효과를 앞에 것이 뭔데? 낮은 오일 비용으로 생산 비용이 높아져서 서비스 제공 비용이 높아져서 회사가 이득을 보는 것이 결국 총 공급을 자극시키는 효과가 돼서 그걸 갖게 돼서 총 공급을 자극시키는 효과라는 건 뭐야 얘들아? 많이 만들 수 있게 돼서 이 말인 거지. 그렇지? 그래서 뭘 생산해? 뭘 제공해? 성장에 대한 어떤 자극을 역시 제공해 줄 수 있을 거야. 회사 입장에서. 자, 반대로. 자, 그러면 여기에서는 낮은 오일 가격이 좋은 것에 대한 이유를 구구절절히 설명을 했죠. 반대로 갑작스런 rise, 상승은요. 오일 가격의 갑작스런 상승. 뭐 때문에? Shrink in oil production. 오일 생산의 감소 때문에 일어난 오일 가격의 갑작스런 급증은 is never good news. 절대로 좋은 뉴스가 아닙니다. 이 수업하면서 말씀드렸죠. 그렇죠? 그 호르무즈 해협에 우리나라 유조선이 갇혀 있을 때 우리나라 물가 막 미친 듯이 올랐잖아. 우리나라는 물가 한번 오르기 시작하면 떨어지질 않아 얘들아. 그래서 절대 오르면 안 돼. 올라도 진짜 조금씩 올라야 돼. 기름값 봐 얘들아. 한번 미친 듯이 오르잖아. 지금 2,000원 원래 1,700원이었어 얘들아. 근데 호르무즈 그거 한번 일어나고 나서 갇히고 나서 2,000원 한번 찍더니 호르무즈 와도 1,900원 밑으로 잘 안 떨어져. 1,700원이었던 게. 몇 달 전만, 불과 몇 달만 전만. 그러니까 이제 결코 좋은 뉴스가 아니지.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기름이 없으면. 그래서 even though, 비록 뭐 할지라도 그것이 분명히 가져다 줄지라도 big boost, 큰 촉진제를 누구한테? 에너지 분야에게는 큰 촉진제를 가져다 줄지라도 이거 별 중요한 내용은 아닌데 야, 주유 산업이나 뭐 어떤 에너지 산업, GS 칼텍스 뭐 이런 정유 산업은 돈 많이 벌겠지. 기름값 오르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걔네들한테는 큰 부스트를 가져다 주긴 하겠지만 절대로 좋은 뉴스 아니라고요. 오케이? 너무 올렸다. 그래서 a look through of the history of oil price fluctuation. 검토가 뭘 통한 검토? 역사, 이력. 오일 가격의 변동의 역사를 통한 검토도 증명해주고 있어. 앞에 이 개념을. 얘들아, this notion 뭘 얘기하는 거야? this notion. 오일 가격 상승은 좋은 뉴스가 아니야. 오일 가격 오른다는 건 좋은 소식이 아니다라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어. 뭐 하기 때문에? 이것이 has been the subject. 주제이기 때문에 much economic research. 많은 경제적 연구의 주제이어 왔기 때문에 이 개념이라는 걸 증명해 주었습니다. 오일 가격 높으면 결코 좋지 않아.
Following an oil price jump of 10% due to contraction in supply, economy sees. 여기 주어 동사 앞에 following이 있는 거니까 얘 뭐? 분사 구문이라는 거 아셔야 돼. 오일 가격의 급등 10% 정도의 점프에 뒤따르는 경제는 이렇게 가셔야죠. 뭐 때문에? 오일의 공급의 수축 때문에 10%의 오일 가격 상승을 뒤따르는 하나의 경제는, 예를 들어 어디? 미국 경제는 전형적으로 뭘 보게 돼? 그의 아웃풋, 결과, 즉 GDP를 보게 돼. GDP가 어떻게 되는 거? 느려지게 되는 걸 보게 돼. C가 지각동사라서 목적어, 목적격, 보어가 얘들아 원형 ing, pp가 올 수 있거든. 누구와의 관계? 목적어의 관계 있어서. 그래서 느려지다니까 수동의 관계로서 목적격 보어 pp로 쓴 겁니다. 뭐에 의해서 by close to 1% point, 1%포인트 가까이까지 느려지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이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일 가격 10% 뛰면 국가 경쟁 결과가 어떻게 된다? 1%포인트 떨어지게 된다. 느려지게 된다. 이 말이지. 그게 수치로 얘기하면 다음 문장. 15조 달러의 경제에서의 1,500억 달러의 어떤 손실. 그지? 잠재적인 어떤 부나 경제적인 어떤 성장에 있어서의 1,500억 달러의 어떤 손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1%포인트 떨어진다는 것. 그러니 또 반대로, 두 번째 반대로가 나왔어요, 얘들아. 그럼 다시 어디로 돌아와야 돼? 오일 가격의 상승은 좋은 뉴스가 아니다. 오일 가격의 하락이 좋은 소식인 것이다. 그지? 둘 중 하나 나오면 돼. There has never been. 절대로 much concern. 많은 우려는 없었습니다. 여태까지 없어 왔습니다. 뭐에 대한? With oil price의 decrease. 감소에 관해서는. Following on excess in its supply. 오일의 과도함에 뒤따르게 되는 그런 어떤 오일 가격의 어떤 하락에 우려나 걱정 같은 것들은 없었습니다. 라는 얘기였습니다. 그러니까 결코 오르는 게 무조건 좋지 않은 뉴스네. 내리는 게 좋은 뉴스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글의 흐름 conversely 두 번 쓰고 있으니까 어디에 어떤 위치에 어떤 내용이 나와야 하는지, 그지? 상승의 자리, 하락의 자리가 어디에 위치해야 좋은 자리에 되는지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얘도 순서 삽입 문제 나오기 좋으니까 문제 푸실 때에도 순서 삽입 좀 진지하게 접근해서 푸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철자부터 먼저 준비합시다. 그럼 철자 준비하고 진행하도록 할게요.